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 실천, 꿈을 찾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정여입니다. 1월에 금시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왕중왕전까지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0과 42로 표현하는데 30과 42는 무엇일까요? 30년 전부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오고 있고 42년간 중학교에 근무했으며 정년 퇴임한 후 이론 공부를 하여 ESG 지도사 2급과 그린플루언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나요? AI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한국강사교육진흥원 교육위원님이 자랑스럽습니다. 1. 들어가며 지난해 한국인의 구글 검색 순위 1위는 뭐였을까요? 기후변화였고요. 3위는 초단기 강수 예측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란 오래 유지된 기후 패턴이 바뀌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도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영국 가디언지가 4년 전에 기후변화 아니야. 기후비상이나 기후붕괴라는 말 써야 돼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ESG 경영은 가정으로부터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데요.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성 하면 첫 번째로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생각하는데요. 13번을 보시면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한데요. 하나는 너무너무 속도가 빨라요. 변화 속도가 완화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적응이 후진국일수록 피해가 심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요. 14번은 해양과학에 대한 건데 해양 생태계에 대한 건데 해양과학 10년을 선포했어요. 지금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다에도 별로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5번 육상 생태계는 주로 얘기하는 거여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ESG 경영이 되겠습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인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측면의 비재무적 요소인데요. 아래 있는 내용들은 UN PRI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들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는 가정으로부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영역은 기후위기 인식을 강화해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S영역, 안전, 성별 및 다양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며 G영역은 가족회의를 통한 대화로 규칙 정하기, 리스크 관리 등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이 감소되고 학교폭력도 개선되며 탄소 중립 달성으로 인해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속한 가능한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마 가정으로부터 얘기했는데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좋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3. 지구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지구위기의 현주소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다급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각국이 공동 대응 않으면 집단 자살할 것이다.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했고요. 작년 11월 우리는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해서 또 무서웠고요. 올해 9월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함께 좀 얘기해 볼까요? 이거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 인류가 지옥문을 열었다. 예. 4년 전 툰베리는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대멸종은 시작되었다. 돈과 경제 성장만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했고요. 윤순진 전 탄소중립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2021년 2년 전에 국제사회 규범이라고 유엔에서 선포했고요. 우리 모두가 꼭 실천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탄소 제로, 넷 제로는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아십니다.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배출한 거와 이것을 제거하거나 포집해서 영어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해안으로 갈 때. 내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대기 중 수명은 얼마일까요? 50 내지 200년입니다. 그중 15 내지 40%는 1000년 이상 머무를 수 있다 합니다.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나요? 온실가스도 남긴다라는 말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잠깐 살펴보죠. 첫째는 에너지 절약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나 차지해요. 그중 산업 분야는 54%, 건물 냉난방이 25%, 수송이 14% 외입니다. 여기서 건물 냉난방 25% 너무 높죠. 이걸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집집마다 날아가는 이 명세서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평균 대비 동일 면적이에요. 72% 마이너스 사용했다라고 날아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엄청 신경을 쓰는데 28%의 분들은 더 절약을 해서 제가 박수 보내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식문화 개선이에요. 예전에는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손했는데 지금은 팜유까지 열대우림을 더 파손하고 있어요. 팜유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맛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다 팜유가 들어갑니다. 근데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팜유가 안 들어간 과자, 뭐 초콜릿, 라면,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음식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가 탑이에요. 60kg, 치즈, 초콜릿, 커피. 돼지고기는 7.2kg, 굉장히 차이 나죠. 닭고기도 6.2kg. 그래서 소고기는 물론 비싸서 못 먹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는 것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물 발자국이란 말이 있는데 물 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재료 취득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환경 지표인데요. 수돗물 1리터를 기준으로 해요. 1리터. 커피 한 컵은 200ml일까요? 19,000리터나 물 발자국을 남기고요. 치즈 4,900, 닭고기 3,900, 돼지고기 4,800, 소고기도 또 15,000리터의 물 발자국을 남깁니다. 여기서 보시면 커피 좀 줄여야겠다. 소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와 소고기를 좀 줄여나가는 것도 탄소 중립, 물 발자국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제로웨이스트 실천인데요. 유엔에서 참다 못해 올해 드디어 제1회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을 3월 30일로 정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만든 날이니까 모두 동참하면 좋겠고요. 꿈을 찾는 여정,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좀 좋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작년에 그린플루언서 자격증을 땄어요. 이거는 실천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자격증이고요. ESG 지도사 자격증 올해 땄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고등학교부터 시니어 중 강의 여행 진안으로 2시간을 다녀왔는데 제가 13시간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에서 첫 강의인데요. 원피스 빨간 걸 입고 갔어요. PPT가 너무 좋아요. 키를 좀 늘릴 수 있어요.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삼락회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예. 하모니 색스폰 부부가 유튜브 강의할 때, 제자 강의할 때, 제 홈페이지를 꼭 띄워놓고 유튜브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래 보시면 손주들하고 잔디에서 줄넘기 하는 이런 내용이나, 그 다음에 텃밭에서 농산물 가지고 이렇게 해먹는 거나,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참고하면 참 좋겠다 해서 늘 이렇게 띄워놓고 강의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올해 꿈을 꾸었던 내용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꿈 넘어 꿈입니다.
7월 20일에 KPO 명강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줌 강의 1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탄소 중립 실천 사례방 카페를 즉시 김종일 명예회장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80일간의 기록으로 탄소 중립 실천 사례 집을 공저로 만들었던 거 너무 전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았고요. 탄소중립 상록자원봉사단 단장을 맡게 되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제로 웨이스트였어요. 쓰레기 거의 남기지 않는 거. 그래서 단원들 모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피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점을 탐방했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대나무 칫솔을 줬어요. 이 대나무 칫솔을 예, 주면은 훨씬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대나무 칫솔을 주면서 어, 캠페인을 벌였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 핵심 포인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단원들 공부를 하고 피켓을 만들어서 그리고 전기박물관을 탐방했습니다. 한 분이 자동차 에코마일리지 등록하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이 사진을 보고 남편이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뭐가 눈에 딱 띄었을까요? 빨간 글씨 17도가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17도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시를 썼습니다. 다 낭송할 수는 없고요. 오늘 난방 온도를 17도로 내렸다. 신음하는 지구나 손주들 미래 같은 것도 마음 쓰였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뒤에서 나 몰라라 딴 점 피우기 싫었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보호 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공부해서 피켓을 만들고 방배숲 환경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고 마찬가지로 대나무 칫솔을 주면서 캠페인 활동을 벌였던 거고요. 제24회 아름다운 학교 대상 대한민국 ESG 탄소중립 시상식을 했습니다. 큰 행사예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했었는데요. 지속가능 학교 경영 제도화 방안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는 학교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교원연수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는데요. 교원의 법정 의무 교육이 47시간, 연간 47시간 하게로 돼 있는데 ESG 측면을 볼 때 S사회는 반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G도 많고요. 근데 이 환경 부분은 단 1시간도 없다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개선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꿈 넘어 꿈을 실현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좀 답답하실 텐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레고사는 어린이들의 편지에 반응해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포장재로 변경했고요. 파리바게뜨와 소비자 요청에 따라서 빵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ESG 경영 때문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을 무시했다가는 제품 판매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민활동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소개합니다. 60 플러스 기후 행동이 있어요. 2년 전에 발족했는데 석탄 화력 발전 건설 중지에 대한 힘을 모았고요. 그리고 채식 콩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으로 3시간 정도 했었는데 제가 보이나요?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많이 가야겠죠. 저는 배당금 조금이지만 입금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8년 동안 돈과 경제 성장만 생각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아들아, 너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았단다 하니까 아들은 뭐라 합니까? 쓸데없어요. 저는 숨만 좀 제대로 쉬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옥의 문을 열었다 했는데 우리 손으로 지옥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덕분에 꿈 넘어 꿈까지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 함께 실천해요. 고맙습니다. 네, 김정현 강사님, 감사합니다. 어, 정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잖아요. 많은 곳에서. 너무 가슴이 좀 벅차기도 하고, 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응원부대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김정현 강사님 응원부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강의도 하면서 실천을 하는 우리 김정현 강사님, 네, 열정 엄청나다고 많은 분들이